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자 편을 들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은 물론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과 홍천을 비롯한 강원, 경기, 경북 등 3개 도 10개 시군을 지나는 230km 규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사업지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주지방 환경청장과 주무부서인 환경평가과 과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전력 편만 들어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원주지방 환경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예!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중대한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집단 민원 발생 사안이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판단입니다. 면담 등을 통해 주민 참여 현장 조사위원회나 갈등 조정 협의회 설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전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철탑을 세우려고 산사태 관련 사항을 누락시켰는데 환경청이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점 평가 사업일 때는 현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해당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공개되는 환경영향평가서도 한전의 요구로 비공개 처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형사 고발된 만큼 대책위 주장이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뭐 고발까지 좀 된 건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당연히 좀 내부 보고도 못 드렸죠.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동부 구간에 이어 추석 연휴 직후엔 한전이 서부 구간 환경평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추가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나 용역업체 처벌 조항은 있지만 공무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대책위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태백 지역이 스포츠재단 설립 갈등에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까지 겹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소환제 찬반 의견마저 거세지며 시민들이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달 28일 태백 지역 곳곳에 이상호 태백시장의 일방적인 체육 행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과 체육회를 무시하는 예산 집행 등을 지적하며 60여 개의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됐습니다. 해당 현수막들은 태백시청 관련 부서가 나서 당일 바로 철거됐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다른 불법 현수막은 남겨둔 채 휴일에 체육단체 것만 조속히 철거한 것은 이례적인 표적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태백시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질서한 현수막이 명절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다른 불법 현수막까지 모두 70여 장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화가 아주 그 정도로. 그리고 저희들 나와서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에 따른 태백시와 체육회의 갈등은 태백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시민과 소통 부재 등 여러 가지가 명시됐는데 태백시청 시민 게시판에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폐광으로 지역 소멸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명 셰프를 모셔 태백시를 살리겠다는 단체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며 주민 소환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분란들이 지금 뭉쳐야 상황에 어떻게 보면 뭐 명분도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누굴 적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장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대 성명을 내게 된 겁니다. 한편 태백시장 주민 소환 투표 추진단은 오는 10일부터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지역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실종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삼척 해변에서 6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20대 남성 1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과 경비 함정, 헬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속초시 설악동의 한 식당 야외 의자로 승용차가 돌진해 6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막을 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금메달 7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는 등 선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선수 38명이 16개 종목에 참가했고 개막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홍천군청 강완진 선수가 태권도 남자 품새 금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수영, 펜싱, 용선, 축구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수영 남자 자유형 800m에 출전한 김우민 선수는 7분 46초 03으로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고 황선우, 양재훈 선수와 함께 출전한 개영 800m에서도 아시아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성화는 경찰의 호위 속에 평창으로 이송됐고 대관령 119 안전센터에 안치됐습니다. 오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G-100일 기념 행사와 함께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 출발식이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성화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광주 등 전국을 80일 동안 돌게 되고 청소년 올림픽을 알리는 활동이 함께 진행됩니다. K리그1 강원FC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마지막 정규 경기에서 광주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원은 오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분 광주FC 김한길에게 선취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해 정규 경기를 4승 13무 15패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원은 앞으로 하위권 6팀이 속한 파이널 B에서 모두 5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리그 순위가 12위로 하락하면 자동 강등, 10위 또는 11위에 머물면 2부 리그 상위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일부 잔류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와 연계 행사장 등 동해안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 관람객이 누적 80만 9,160명을 기록했고 주 행사장 36만 5천여 명, 4개씩은 부행사장 44만 3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남기고 체험 행사를 즐겼으며 주제 전시관인 푸른 지구관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고 솔방울 전망대 특설 무대에서는 공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물개과 동물이 양양 앞바다에 뛰어든 부표 위에서 노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개는 양양 수산 앞바다에 뛰어든 부표 위에 올라가 쉬고 있는 장면이 인근을 지나던 낚싯배에 의해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서 선명하게 촬영됐습니다. 물개는 일반적으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떼를 지어 사는데 교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다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앞서 지난 3월에 강릉 앞바다에서 물개가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내년도 전문대 수시 1차 접수 결과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내 전문대 7곳의 평균 경쟁률은 2.29대 1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0.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림성심대는
지난해보다 0.46포인트 떨어진 3.04대 1을 기록했지만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송곡대는 경쟁률이 1.4포인트 넘게 떨어져 2.3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태백에 위치한 강원관광대는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강릉 사근진 해변부터 순굿 해변과 사천 해변 인근 건축물 철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1년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해안 침식 D등급을 받은 이부근 공원화 사업을 위해 지난달 중순 해변 인근 건축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 침식 등 재해 위험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마켓에서 사고 팔 수도 있는 아트 페어인 아트강릉 23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트강릉 23은 내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며 아트 디렉터의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 등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23명의 작가가 참여해 유화, 아크릴화, 조각미술, 설치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가 제12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란스마이어는 역사적 소재를 현대적 관심사와 연결지으며 새로운 상상의 지평을 여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토지, 김약국의 딸들 등을 쓴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려 2011년에 제정했으며 전 세계 소설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세계 작가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